자, 다음 주거 문제 해결해가지고 나오는데 의식주의 이제 마지막 주거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잖아. 그치? 근데 옛날에 우리 다 뭐였어? 뭐 초가집 뭐 이런데 뭐 2층, 3층 집이 있었겠니? 그치? 그런 게 없었어. 땅은 안정적인데 건물을 높이 올릴 수가 없으니 힘들었을 거 아니야. 막 좁은데 막 이렇게 막 밀집해서 살아야 되고. 그치? 자,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제 화학의 발전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높은 고층 건물 같은 것도 올라가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자, 그 해결 과정이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건축 재료의 변화를 통한 주거 문제 해결해가지고 돼 있죠. 자, 건축 재료니까 화학 문제 맞네요. 그죠? 자, 기본적인 이제 건축 재료들이 쭉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철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철 같은 경우는 이 반응식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철을 어디서 얻니? 그냥 뭐 땅 파면 철이 나오니? 땅 파면 철이 나오기는 나와. 근데 땅 파면 철이 나오는데 어떤 형태로 나오냐라고 하면은 Fe2O3, 즉 산화철, 이거를 철광석이라고 하죠. 산소가 붙어있는 이온 결합의 형태를 우리가 캐내는 거야. 캔다 뭐야? 얘는 깨지고 부스러지는 우리가 아는 철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 녀석을 우리가 아는 철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재련. 자, 재련을 어떻게 하느냐? 뭐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용광로에서 코크스라는 걸 넣습니다. 탄소야, 그냥 탄소. 코크스라는 걸 넣는데 조금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뭐가 나오냐?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완전 연소가 되지 않고 산소가 부족하면은 일산화탄소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 일산화탄소가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철광석과 반응을 하게 돼. 용광로 안에서 막 겁나 뜨거운 상태야.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뿅 하고 어떻게 되냐? 두 개의 Fe 드디어 산소 떨어져 나갔지? 이게 우리가 아는 뭐야? 철이야. 전기 전성도 있고 연성 전성이 있고 막 그런 거.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CO2라는 게 생성이 될 겁니다. 세 개 생성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재련 과정을 거쳐서 철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자, 요 반응식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것도 앞에서 산화원원 반응 내가 뭐 이런 소리 했었잖아. 얘도 산화원원 반응이다라는 질문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철의 재련, 방금 내가 설명을 했죠. 자, 코크스를 이용해가지고 순수한 철을 얻어내는 거를 철의 재련 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두 개 공식을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뭐 CO2나 이런 불순물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 그치? 그 불순물 같은 경우는 석회석을 가지고 해결을 한다. 석회석을 넣어가지고 그 불순물을 그냥 돌덩이로 만든다. 그런 반응도 있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철의 특징이 되겠죠. 철의 특징 뭡니까? 단단합니다. 그쵸? 그리고 내구력도 좋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스테인리스 강이나 뭐 이런 합금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녹도 잘 슬지 않아요. 이런 성질이 있겠구나. 어찌됐든 튼튼하니까 많이 쓰이겠죠, 건축물에. 자, 그 다음 시멘트로 갈게요. 시멘트 해가지고 보면은 석회석을 이용해서 만든 건축 재료다라고 돼 있지. 자, 석회석을 이용해가지고 뭐 이거에서 사실은 뭐 CaO 뭐 이런 게 나와요. 그치? 이런 거에다가 이제 점토 성분을 섞으면은 시멘트가 되는 겁니다. 뭐 바닥이나 뭐 이런 데다 시멘트 발라가지고 단단하게 굳으면 이런 게 바닥도 될 수 있고 벽도 될 수가 있겠죠. 그치? 공사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콘크리트 갈게요. 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모래와 자갈 등의 시멘트를 섞어서 반죽한 재료다라고 돼 있죠.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시멘트가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모래와 자갈도 들어가는구나. 자,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요거 관련해서 콘크리트랑 같이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철근 콘크리트라는 건 별거 아니야. 공사하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공사장 가가지고 기둥 같은 걸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막 이렇게 철근을 슝슝슝 하고 박아놔. 철근을 슝슝 박아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뭘 이렇게 감싸서 시멘트를 막 하고 부어. 시멘트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콘크리트를 붓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그냥 이런 철근이 있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막 이렇게 부으면 이게 철근 콘크리트야. 이런 짓을 왜 하냐라고 하면은, 자, 철근 같은 경우는 이걸 철근이라고 해볼게. 철근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쿵 하고 누르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쭉 하고 누르면 내가 힘 엄청 세다라고 그냥 가정합시다. 얘가 이런 식으로 휘어. 이걸 뭐라 그러냐? 압축력에 약하다. 압축력에 약하다.
근데 콘크리트 기둥 같은 경우는 자, 철근 없이 그냥 콘크리트 기둥만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이거 뭐 백날 누른다고 이거 웬만해선 안 깨집니다. 이거 백날 누르고 그냥 앉고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깨지는데 문제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겨버리면 깨져요. 이런 식으로 당겨버리면 이걸 뭐라 그러냐? 인장력에 약하다라고 합니다. 자, 얘는 압축에 약하고 얘는 인장에 약해. 반대로 얘는 당기는 건 잘 버텨. 얘는 당기는 건 잘 버티고 얘는 누르는 걸 잘 버텨.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같이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것도 압축력에도 잘 버티고 그 다음에 인장력에도 잘 버티는 애가 탄생을 하겠죠. 그치?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만드는 게 뭐다? 철근 콘크리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철근 콘크리트로 돌아오시면 자,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어가지고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였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철콘의 발명으로 고층 건물의 건축이 가능해졌다. 자, 이 정도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체크한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리, 스티로폼, 페인트, 알루미늄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유리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모래에 포함된 중요합니다. 이산화규소를 원료로 하여 만든 재료다라 그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뒤에 가면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다른 체계들도 아마 많을 텐데 다음 중 탄화수소 아니면 뭐 탄소화합물을 고르시오 하면서 꼭 유리를 껴놔. 왠지 이거 막 탄소 있을 것 같거든. 그치? 근데 유리는 뭐다? 이산화규소다. 즉 뭐다? 탄소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쨌든 얘를 원료로 하여 만든 재료구나라는 거 기억하시고 뭐 어디다 쓰는지는 아시죠? 뭐 창문이나 이런 데 쓰이겠죠. 그쵸? 그 다음 스타이로폼, 우리가 스티로폼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입니까?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단열재 역할을 한다. 아마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페인트 뭐야? 뭐 색깔 칠하는 거지 뭐. 그지?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어디다 씁니까?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건물 외벽에 사용은 됩니다. 건물 외벽에 사용이 되고요. 자, 조금 중요한 게 얘 같은 경우도 어때? 뭐 우리가 뭐 땅 판다고 그냥 알루미늄이 뿅 하고 솟는 거 아니야. 어때? 산화 알루미늄의 형태로 우리가 캡니다. 그쵸? 산화 알루미늄의 형태로 우리가 캐는데 우리가 앞에서 철의 재련 과정은 어떻게 했었어? 용광로에 때려 박은 다음에 거기서 순수한 철을 뽑아냈었잖아. 그치? 엄청난 고열 상태에서 뽑아내는데 산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용광로에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전기 분해를 하여 얻는다. 요 정도가 조금 철과 구분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